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울증, 외로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을 겪어서 종종 우울증에 빠지곤 해요. 요즘은 익숙해져서 자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전에 아내가 자기가 산후 우울증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란 게 따로 있을까요? 보통 우울증하고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저 역시도 가끔 우울증이란 게 찾아오니까요. 자, 우선 우울증이란 단어를 썼는데 우울증은 외로움이란 감정에서 시작된 거니까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거죠. 외로움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자기 소외, 외로움, 사회적 고립, 홀로있음, 고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조금씩 다 각자 다른 원인과 상태를 나타내죠. 이 단어의 뜻들은 각자 사전에서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전화도 잘 터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모임을 주최해주는 곳도 많은데 왜 더 사람들은 외로움을 탈까요? 사람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기 소외나 외로움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부분인 거고 고독 쪽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외로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자기 소외나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오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의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사별, 심리적 취약성은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감소된 사회관계망, 우울증은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해요. 급격한 생활의 변화나 자살은 외로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이는 연령, 성별, 건강 등 결부되는 요인들이 많이 동반이 되고요. 자,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한 특정한 요인이 외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이, 성별, 건강 등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부모님의 죽음조차 우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살면서 당연히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고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원인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외로움이 병이 아니라 삶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는 걸 못 막는 것처럼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로지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제 아내의 우울증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에 아이는 있지만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혼자 있는 거고 그것은 제가 돈을 벌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몇 년간은 고립을 선택한 것이죠. 이걸 모르고 병원 가서 우울하다고 하면 환자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하고 병명을 내려주고 약을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 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내려받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의 기분이 저하된 게 왜 그런지 모른다면 사람은 혼란스럽거든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다 라고 하면 내가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구나 하는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처럼 병균이 들어간 게 아니라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 뿐이죠. 자, 여기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쓸쓸한 상황이란 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의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 있다고 해도 쓸쓸한 것처럼 인간은 단지 혼자여서 쓸쓸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봤을 거예요. 정말 잘 통한다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외롭다는 느낌을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롭게 느낀 것이죠. 그 개인적인 요인들이 살아가면서 나이, 성별, 건강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이런 외로운 상태들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걸 병으로 생각하는 순간 병이 되는 거죠. 자,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이 무슨 차이일까요? 홀로 있음은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고 외로움은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홀로 있음은 그냥 그 상태를 의미 부여하지 않고 표현한 것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라는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고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여서 무기력하다, 그래서 우울하다가 아니라 그냥 여자한테 차였다 라고 되새겨야 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사장은 외로운 게 당연해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직원들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나약해 보이니까. 혼자 하는 게 정 싫으면 사실 동업자를 두면 돼요. 같이 고민하면 우울하지도 않겠죠. 의지가 되고. 근데 동업자 두기 싫으니까 혼자인 것을 택한 거죠. 내가 귀찮아서 친구들을 만나러 안 나갔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잖아요. 이때 우울한 걸 외로움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고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군대에서 관심사병도 아니고 맨날 옆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울증을 병명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공은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도 고립은 축복이다 라는 말을 어떤 영상에서 했었어요. 그 고립은 내가 선택한 고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냐면 내가 공무원을 붙어야 해. 그럼 당연히 친구들 안 만나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나 혼자 방에서 낑낑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로움을 느껴봤잖아요. 문 하나 열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면 어디에 모여있냐고 물어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라는 목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나한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게 된다면 정말 더 좋은 거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야근하는 것도 축복이죠. 정말 끌리는 것을 찾았으니까요. 그것에 내가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 또한 축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가능해요. 외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실험도 있어요. 외롭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실험도 했고 결과도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다가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보시고,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반대로 사고방식이 남다르니까 친구가 적은 거겠죠. 천재들이 방구석에서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친구가 적은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꼭 해야 하고 독서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적죠.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혼자를 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로우면서도 행복한 거죠. 그리고 아주 최소한으로만 친구를 만나죠. 친구가 몇 명 떠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의 곤조가 뚜렷하니까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우선으로 두질 않는 것이죠.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함께 할 줄 아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천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함께 뭉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천재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느끼지만 행복감을 느낀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외로움을 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전국에 계신 혼자인 걸 선택한 분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